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분들, 북한에서 살아본 분들이라면 북한의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힘든지, 비가 한번 쏟아졌다 하면, 태풍이 한번 불었다 하면 얼마나 북한이 초토화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이 자연재난에 지금 북한이 난리가 아니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왜 조선중앙TV까지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한반도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북한은 올 여름 폭염과 장마철 수해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농사 진행 상황이 정확하게는 예측되지 않고 있지만 7월에만 약 20일간의 큰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장마 대비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올해도 북한 폭염과 장마철 수해를 쉽게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이제 7월 7일 날 소식인데 그 전에 연합뉴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북한의 내각이 지금 초비상이 걸렸다. 조선중앙TV가 왜 연일 특별 편성을 하면서 이 폭염과 또 폭우, 앞으로 몰려올 태풍에 대해서 조선중앙TV가 지금 왜 북한 내부가 지금 북한이 초비상이 걸렸는지 소상하게 전했죠. 또 내각이 국가위기 경계령까지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 폭염 대응의 총력,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를 넘기며 기상 관측 아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지난 7월 3일. 하지만 이 기록은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다음 날인 4일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를 기록하며 전날에 17.1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여름철을 보내는 북한도 지난 3일 자강도 일부 지역이 섭씨 35도 이상 고온에 시달렸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북한 당국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염은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특히 북한의 논농사의 경우 폭염으로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벼의 뿌리가 썩게 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벼의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영양액 비료를 주는 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처가 아니다라고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김혁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폭염으로 인한 북한의 대응 자체가 현실적인지 놓고 봤을 때 너무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강조하는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물의 공급이 일단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배수를 잘해야 하고 한쪽으로는 담수를 계속해 고온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관계시설 자체가 그걸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김혁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전체 논을 약 57만 헥타르로 추정을 합니다. 이 중 약 51만 헥타르가 수리시설, 즉 51만 헥타르가 수리시설 논, 즉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흘려보낼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구파모스의 조충희 연구소장도 북한의 관계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때문에 폭염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밭작물의 경우 이 거름으로 토양을 덮어 온도를 유지하거나 비닐 방막으로 표면을 덮어 토양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지만 농업 자재도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조충희 소장은 토양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생육이 정지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물 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물 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양수시설, 수원, 전력 등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냥 북한은 폭염에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여러 가지 중장비, 사전 배수시설, 관수시설 등을 준비해 놓아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나 다른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 같은 폭염이라 해도 사실 북한은 10배에서 20배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7월에만 평균 20일 비소식, 올해도 북한은 수해 피해가기 어려워. 올 여름 폭염과 함께 다가오는 장마도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 4일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엘니뇨가 7월에서 9월에 발생할 확률이 90%에 육박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에서 농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농업 대단위 지역의 월간 일기예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는 약 22일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맑은 날은 6일에 불과합니다. 또 평안남도 신해주시와 황해남도 연안군은 약 21일, 북한의 항구 도시인 남포시는 약 20일 동안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도 지난 2일 7월 상순 예견 강수량을 전하며 대부분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졌고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라고 조선중앙TV가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도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방송까지 편성하며 장마철 수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기반 시설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마, 폭우가 시작되면 북한은 이 자연재해, 수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혁 전문위원은 기반 시설이 한국은 150에서 180mm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북한은 80mm면 물이 다 차 넘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내리면 북한은 침수가 돼 버리는 거죠. 벼도 일정 정도의 수위가 필요한데 폭우가 내리면서 그 수위를 넘어버리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논으로 들어가면 벼가 다 썩게 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제방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혁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관계 수로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상반기에만 북한에 100에서 18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 만약 열흘 안에 140mm의 비가 내리면 북한의 관계 수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상당한 자연 재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열사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조충희 소장은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특히 농민과 건설 노동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농민들이 밭에서 김매기, 풀베기를 해야 했습니다. 산에 가서 풀을 베고 일하다가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북한에는 많습니다. 냉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 당국이기에 주민들은 무방비로 고온의 날씨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은 배수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폭우가 내리면 오염된 물질과 함께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쉽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배수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역류되기도 하는데요. 깨끗한 물이 역류가 되면 괜찮겠지만 비가 와서 역류할 때는 온갖 오염된 물질과 함께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곳곳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1일에서부터 17일까지 북한 남동부 지역 등의 이 지수가 높은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북한은 폭염과 폭우, 자연재해로 쉽게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여진 이 3대 해수 때문에 또 북한 인민들 개고생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